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야, 너 예전에 그렇게 술 잘 마셨잖아. 그 말 들으면 정말 복잡하죠. 맞아요. 예전엔 정말 잘 마셨어요. 대학생 때는 올라이터도 거뜬했고 회식 때마다 막내라고 술 따르러 다니면서도 끄떡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소주 몇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다음날 오후까지 머리가 띵하고 심지어 2일에서 3일 동안 몸이 무거운 느낌까지 드시죠?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하면서 자책하셨나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현명해진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오래될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똑똑하게 술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무작정 술 끊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하게 즐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술에 약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첫 번째는 간의 기능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년 이후부터 간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인 알코올 탈수소 효소와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죠. 두 번째는 체수분량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분량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젊을 때보다 노년층에서는 체수분량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체수분량이 적으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중년 이후부터 근육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육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근육량이 줄어들수록 알코올이 희석되는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예전보다 취하기 쉽고 회복도 더디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음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음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에 알코올 섭취에 완전히 안전한 수준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즉, 어떤 양의 술이든 건강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금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곳들을 보면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가 저위험 수준으로 권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술로 환산해보면 소주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두 잔, 맥주로는 500ml 한 캔에서 2캔 정도입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속으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날 사이에는 반드시 최소 하루 이상의 금주일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이 마시는 폭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폭음은 약 2시간 내에 남성은 5잔 이상, 여성은 4잔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소주로 치면 남성 5잔, 여성 4잔 이상을 짧은 시간에 마시는 것이 폭음에 해당해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런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실제로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술을 마시기 전 준비사항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식사입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치킨, 삼겹살, 견과류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 보충입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두세요. 체수분량이 많을수록 알코올이 희석되어 덜 취하게 됩니다. 술자리 2-3시간 전부터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컨디션 체크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술에 더 쉽게 취하게 됩니다. 또한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술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으니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술자리에 가기 전에 미리 얼마만큼 마실 것인지 정해두세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과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음주 중에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시간당 순수 알코올 약 7g 정도예요. 이는 소주로 치면 시간당 한 잔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보다 빠르게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축적되어 취하게 되죠. 두 번째는 물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술 한 잔당 물 한 잔씩 마시는 원투원 룰을 지켜보세요. 이렇게 하면 탈수를 방지하고 알코올 농도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스키나 소주 같은 독한 술을 마실 때는 더욱 중요해요. 세 번째는 안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술만 마시지 말고 중간중간 안주를 드세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는 간의 알코올 분해를 도와줍니다. 두부, 생선, 계란 등이 좋은 선택이에요. 네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 위스키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폭탄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술을 섞으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달라져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휴식입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지 말고 중간중간 30분 정도씩 휴식을 취하세요. 이때는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안주를 드시면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마셔도 다음날 숙취가 올 수 있죠. 숙취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숙취의 주된 원인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중간 산물이죠. 이 물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몸에 남아있으면 두통,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숙취 증상이 나타납니다. 숙취 예방의 첫 번째 방법은 술을 마시는 중간중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투원 룰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비타민 B와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소모되기 때문에 미리 보충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나 비타민 음료를 마시거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숙취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보충입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마셔서 탈수 상태를 해소하세요. 꿀물이나 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도 도움이 됩니다. 해장국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미음을 드세요. 위가 예민한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과일도 좋습니다. 연령대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40대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20대에서 30대 때와 같은 양을 마셔도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 시기부터는 음주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50대에는 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다면 음주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해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음주량을 결정하세요. 60대 이후에는 약물 복용이 많아집니다. 술과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높아지죠.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술과 함께 복용해도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남성보다 더 적은 양을 마셔야 하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신경 써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알코올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예전만큼 마실 수 없다고 해서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둘째, 건강한 음주 기준을 정확히 알고 지키세요. 하루 권장량과 주간 권장량 모두 중요하고 반드시 금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술을 마실 때는 천천히 물과 함께, 안주와 함께 마시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건강한 음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신의 컨디션과 복용 중인 약물을 항상 고려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약을 복용 중일 때는 과감히 음주를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셔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